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쓰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따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아주 화려한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딜 가나 기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른바 보수진영에서는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건들을 지금 몰고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가장 아프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의료계에서 두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의학회, 주로 교수들이죠. 그리고 의대협회,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입니다만 이 두 단체가 참여를 해서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다가 오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탈퇴의 변은 그동안 회의를 해보니까 정부 쪽에서 의료 대란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배신감 내지 불신이 이번 탈퇴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와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작품으로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자신이 출범시킨 협의체에 잘 참석도 하지 않고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학병원이 5개나 있는데 또 하나 지어서 뭐합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은 하나의 행정지역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대구 경북 나눠져 있지만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들이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탈퇴를 해버리고 의정협의체는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참패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 대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졌습니다. 졌으면은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마자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졌으니까 이건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집념을 보여서야 마땅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정치적 설기를 지혜를 발휘했어야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너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지 말고 그걸 하나의 카드로 이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의료대란은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한테 위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불행이 생겼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검사 1, 검사 2라고 합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로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한 팀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봉사하면서 이 애국 세력을 소탕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 공이 과거되었습니다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니,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 도망갈 사람입니까?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받던 중에 폐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 기소했어요. 그런데 47개 혐의를 걸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만 걸면 되지 47개는 왜 합니까? 47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심 재판에서 47개 모두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인이 되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참 미안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은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겠지. 윤석열이 저지른 의료대란은 한동훈 대표가 수습하겠지 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오늘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의료대란은 6.25 동란 이후 최대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점에서 최대 사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80%의 국민들이 아프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료 불안이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66%나 됩니다. 진료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확대되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 배라면은 그 배를 뒤엎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병원과 대학에서 동시에 무슨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될 12월 중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이 마지막 찬스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다가 의료계에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협조적으로 참여했던 두 단체를 탈퇴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은 이젠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종북 운동권도 안 되지만은 정치 검사도 안 된다. 특히 정치 검사들은 인간을 이상하게 본다. 국민을 잠재적 용의자로 보는 것 같다. 그 싸늘한 눈초리에 질렸다. 그리고 책임 회피성, 무엇보다도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시험 성적이 일생을 지배한다고 착각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특수부 검사로서 정치인과 대기업체를 수사한 사람들은 자신이 대기업 총수보다도 정치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독서가 부족하고 수사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런데도 오만하고, 이 오만에다가 허영심까지 더해지고 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게서 그런 걸 느낍니다. 저만 느끼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 예민하게 느끼죠.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면은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찬스를 놓쳤어요.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합작한 6.29 선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의 DJP 연합, 그게 다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6.29 선언이 있었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에서 양김씨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DJP 연합이 있어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30만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DJP 연합이나 6.29 선언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 공학상 상당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했고 그게 한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협업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잘 되는 걸 못 보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발칵하고,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게시판 글을 둘러싼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세력의 아주 치사한 싸움에 질린 사람들은 한동훈이 낫다, 윤석열이 낫다가 아니라 두 사람 다 문제다. 검사 1과 검사 2의 치사한 싸움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정치적 상상력은 검사들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력은 군인이나 기업인이나 정치인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간혹 언론인,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여유 있게 보는, 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인문적 교양이 있는 사람들에서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레보루셔너리였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레보루셔너리 앤드 비저너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 상상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중화공업, 이게 정치적 상상력이죠. 중화공업 건설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 한동훈 대표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전기를 잃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겸손함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에게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이미지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고귀한 것보다도 더 고귀한 겁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낮춰야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은 고귀한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감사합니다.